안녕하세요, 해공호주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갭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현재 전일 대비 보합 수준으로 상승폭이 반납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은 갭상승으로 잘 나타났었습니다만 17만 원 저항을 확인하면서 현재 보합 수준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뭐 낙폭이 좀 나타나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마이너스 1%대까지도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흐름은 그래도 보합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뭐 우리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할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가 줄여서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하는데 카카오티에서 택시를 본격적으로 카카오티 통해서 자율주행차 택시 세대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요거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카카오 네이버 일단 기술적 분석을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10월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벤트 이슈 먼저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이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카카오 먹통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가 어제 오후에 3시 54분부터 해서 4시 51분 정도까지 대략 1시간입니다. 뭐 정확히는 이제 57분간이라고 하는데 자, 약 1시간 가량 동안에 네이버 카페가 서비스가 이제 그 뭐 오류가 나는 상태들 그러니까 먹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카카오톡 먹통 나듯이 네이버 카페가 먹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페 그 서비스 내에 뭐 게시글에 대한 어떤 읽기 또는 쓰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었던 오류 시스템 오류가 발생됐던 점이 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뭐 먹통 사태 때문에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까지 좀 불거지면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들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결국은 데이터 센터 이거 확장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투자가 확대가 돼야 된다. 왜냐면 인공지능 AI 요거까지 가면 상당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이런 수요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 먹통이 하루 이틀 벌어질 게 아니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향후에 투자 확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카카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도 오늘 뭐 아쉽긴 합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보합 수준으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음봉전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쉽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이벤트들 이슈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제가 앞서 그 엊그제 영상이었나요? 카카오 네이버 주가 바닥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어떤 장점, 네이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카카오의 장점은 뭐라 그랬죠?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 모빌리티의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쵸? 이 부분들을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결국은 나중에 뭐 지금과 같이 카카오티 택시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또는 뭐 배송이나 운송 등과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오늘 바로 이렇게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요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강남 일대에 코란도 이모션이라고 하는 차량 3대를 투입한다는 내용이고요. 자율주행차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예, 실제로 이게 강남 일대를 달리게 됩니다. 시각은 내일 밤 11시부터 카카오 T를 이용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골랐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나 모를 어떤 변수를 좀 대비했겠죠. 그래서 밤 11시부터 내일 밤 11시입니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카카오 T를 이용해서 호출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라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무료고요.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원될 예정이 있습니다. 운행 지역은요. 강남구 일대의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 일대고요.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 세대가 이쪽 본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 강남대로, 논현로, 원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일대를 달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택시 부르듯이 카카오 T를 통해서 부를 수 있다. 연말까지 무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는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수익 창출 구조로 간다.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부분에서 카카오 T 이 부분에서 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흑자로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면서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운송 플랫폼 민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이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작에서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사고에 대한 리스크들 언제든지 사고는 발생될 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최초로 자율주행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야간에 그치지만 차후에는 주간에도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으로도 서울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금 달리지만 차후에는 전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대로까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택시다 보니까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이런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장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택시 업계와의 어떤 그런 그 수요 공급을 좀 놓고 택시 규모 확대를 좀 이어가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이 대수를 늘리는 것도 역시나 이런 협의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차 부분들이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의 또 상당한 중요한 또 매출처 수익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모빌리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UAM 부분입니다. UAM 부분에서도 카카오 T가 적절로 투자, 연구 개발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차를 넘어서 UAM 부분에서도 카카오 T가 현대차하고도 또 협업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현대차보다도 먼저 더 빠르게 또 진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 기사들 분명히 중요한 호재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먼저 더 중요하다. 시장이 잘 바닥잡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카카오도 네이버도 이번 9월, 10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가격 37,350원 9월 달에 좀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목표로 지금 지점을 잡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가격을 넘어서서 매도해라 차익 실현하라 목표가다 이게 아니라 37,350원 정도를 우리 9월 달에 좀 넘겨주면
10월 달은 좀 더 높은 구간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이버는 1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17만 원, 장중 고가가 16만 9,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여기 저항을 그대로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도 역시나 퍼센테이지로 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납니다. 마이너스 1.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 지금 9월 마지막 3거래일 남았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3거래일이 남았는데요. 요 기간 사이에 우리 네이버는 17만원, 카카오 같은 경우는 37,350원을 좀 돌파 안착하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겠다. 요걸 좀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자 여기 한번 이제 월간 차트로 왔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카카오는 수개월 만에, 몇 개월 만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쵸? 6개월 만에 양봉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 저점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9월달 그런 흐름들이 잘 나오면 바로 양봉 하면서 우리 10월달에 바로 여기 5개월선 넘어가면서 양봉 장대양봉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 그림처럼요. 우리 작년 11월 아시죠? 작년 10월이 여기 바닥이었고요. 작년 10월이 여기 바닥이었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왔었던 6만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11월에 이렇게 장대양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갓 1년 만에 지금 찾아온 건데, 다음 달에 장대양봉 안 나오리라는 법 없잖아요. 가능성 분명히 있단 말이죠. 특히 10월 무슨 달이죠? 10월 마지막 주간으로 가면 3분기 실적 시즌 11월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새 또 다가왔어요.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찾아온 겁니다. 10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11월 초 3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면 카카오가 지금 이번 달만 최대 우리가 지금 37,350원 양봉전환 기대하는 거고요.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17만원대를 넘어가면 바로 양봉전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5개월 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5개월 선을 바로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네이버도 이렇게 되면 10월달 양봉 캔들 길게 좀 뽑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을 미리 앞에서 제가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렸고요. 여기 가격이 돌파 안착하는 그림들을 계속 이번 달 9월달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렸고, 그 부분이 이제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우리 며칠 3거래일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우리가 기다렸었던 요 마지막 시일 앞두고 지금 반등이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약세 흐름입니다만 마감도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양호하잖아요. 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흐름이 양호한데 오늘 밤에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투자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요 이벤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바로 해리스입니다. 해리스는 내 친구가 아니고 투자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후보 우리 카멀라 해리스의 새로운 경제 정책 발표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앞으로의 그 추진할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뭐 해리스가 완전히 대통령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지지율이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높기 때문에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을 트럼프보다 먼저 발표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대감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는요 굳히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중산층,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들을 우리 이 공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 증시는요. 참 이 날짜는 9월 25일 미국 현지 날짜니까요. 오늘 밤에 개장돼서 열리게 되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미국 증시를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네이버 카카오든 뭐 또는 뭐 다른 우리 반도체 주식이든 2차전지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하루 이틀 더 두고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지금 이 시기에서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날려주면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또 갭상승으로 뜰 거고,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올라왔듯이 또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반등 나오듯이 2차 전지가 막 세게 올라오듯이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는 갭상승해서 내일 또 뜰 겁니다. 또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국 증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될지, 월가의 이 세력들이 얼마나 이 해리스에 대한 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지가 주목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네이버가 시총이 좀 높으니까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나 중국 증시는 양호합니다. 물론 중국 지금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오늘도 갭상승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 어찌됐든 전일 장대 양봉 크게 급등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 흐름으로 보면 장중 고가가 3%대입니다. 예, 그 점을 좀 감안하면 아쉬움은 다소 분명히 있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 전환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중화권 증시들이 괜찮다, 좋다. 네, 중국 오늘 1%대, 심천 1.3%대, 대만 1.47%, 항생 홍콩 H 증시 다 마찬가지예요.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중화권 증시들이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유독 한국이 약한 것은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증시가 너무 약하다. 오늘 한국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많이 아쉽죠, 그렇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뭐 갭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약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외에 뭐 일본이라든가 뭐 또는 그 외에 다른 증시들도 흐름은 뭐 우리 국내 증시처럼 나쁘지는 않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의료겠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더라도 우리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주면, 더 올라가주면 우리 국내 증시도 따라 올라간다. 그런 점에서 보면 카카오 네이버 오늘 약세 흐름이지만 내일 추가적인 상승 기대 한번 해보자. 특히 해리스의 새 경제정책 발표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어주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화살표 매수 신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